YMCA에서 봉급을 거의 안 주었어요. 돈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래서 YMCA 직원입니다. 그런 시간대장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까지 해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만큼 저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그때는 안 들으셨던 분들이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시작하면. 그래서 아주 요약을 다시 요약해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왼쪽 사진은 YMCA 회관이 쭉 바뀌어온 과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목차로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제2장 3까지 했습니다. 6.25 전쟁 일어나기 직전까지 했거든요. 6월 23일 날 있었던 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넘겨가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 라이얼이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가 마산에 왔던 적이 있었는데, 마산 YMCA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호주에서 YMCA 운동을 해가지고 창신학교 교장을 하는데, 이분이 창신학교 교장을 할 때 창신학교 안에 20년대에 YMCA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에 이 창신학교에 YMCA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산 YMCA가 아닙니다. 학생 Y 클럽입니다. 네, 저분이 하도 훌륭하고 이래가지고 저분이 마산에 요즘 치면 고등교육과 같습니다. 고등보통학교를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짓자고 호주에 가서 하도 호소를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저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기념해서 죽고 난 뒤에 호주에서 돈을 보내주고 가지고 설계 도면하고 그래서 지은 게 옛날 창신학교 건물이고,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 호주에 우편 엽서까지 나왔습니다. 저게 앞면이고 뒷면이에요. 네. 저 학교에 YMCA가 있었습니다. 클럽이. 저겁니다. 네. 그래서 저분은 1차 세계대전에 누가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YMCA 봉사단으로 자원해서 갑니다. 교장을 휴직하고 학교 교장이면서. 네. 그래야 그 공로로 죽고 난 뒤에 메달을 받는데, 메달 명에 보면 YMCA 영명 크리스찬 애소시에이션이죠. YMCA 라이얼, YMCA 소속된 라이얼에게 훈장을 준다. 대단하죠. 학교 교장하다가 전쟁터로 자발적으로 가서 그 봉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도 그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돈을 보냈겠죠. 아주 훌륭한 사람. 그래서 저분이 만든 학교가 호신학교. 저게 창신학교와 같은 겁니다. 호주에서 만든 창신학교다 이런 뜻입니다. 하도 창신학교가 독립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탄압을 해서 호주를 끼우면 탄압이 덜할까 하고 이름을 살 바꾼 겁니다. 네, 저게 이제 그 창신학교가 저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마산 호신학교 등 6개 학교가 20년대 중반에 이런 운동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기록에도 호신중, 이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입니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는 지금 대학보다도 더 학벌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짐작해 볼 때 이건 당연히 이 교장 선생님이 계실 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외에도 뭐 일제강점기 때 몇 가지 YMCA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막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YMCA가 생기거든요. 46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방 9개월 후에 마치
해방 9개월 후 정도면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때입니다. 그때 마치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탄생한 YMCA의 창립 배경은 뭘까?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누가 우리 간사님 중에서 논문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해방 후에는 뭐 사는 게 엉망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 미군이 들어와서 있었지만 YMCA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상황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YMCA가 있다가 총독부로 해서 문을 닫았던 YMCA는 해방되자마자 바로 시작했고, 일제시대 때 없었던 YMCA도 여기, 예. 김천, 거제, 해남, 순천, 여수 등이 46년도에 마산 YMCA와 같이 창립이 됩니다. 여러 개 창립이 됐습니다. 그때 46년도니까 그러니까 마산 YMCA가 비교적 일찍 일제시대에 없었던 Y치고는 굉장히 일찍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뭐냐? 그거는 우리 초대 이사장 이순필이라고 하는 초대 이사장이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일제시대에 있었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두 개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됐거든요. 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이순필 씨가 그때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마산에서 저분이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는 모든 학생이 다 YMCA 회원이었습니다. 전교생이 50명밖에 안 됐어요. 한 학년에 한 12명 됐고 4학년까지였기 때문에 한 50명밖에 안 됐고 전부 기독교인들만 받았기 때문에 뭐 100% 그거는 여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0%. 100%에도 50명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분이 저 세브란스 의전 다닐 때 YMCA 회원을 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을 한 건 아니냐. 초대 같이 했던 사람들 보면은 저분이 나이가 10살쯤 많고 다른 사람은 저분보다 한 10살쯤 아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가 16명이거든요. 이 기독교 안에는 YMCA 관계자가 9명입니다. 그러니까 33인 중에서 YMCA 운동한 사람들이 9명이나 돼서 그래서 3.1운동 때 YMCA가 엄청나게 만세운동에 깊이 개입하고 많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세브란스 의전 학생들이 많이 했고요. 네. 뭐 이런 복잡한 쭉 이런 추정을 해보면 이제 3.1운동과 세브란스 의전과 이순필 장로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추정해 볼 때 자기가 하고 잘 아는 이 배동석이라고 하는 김해 사람인데 자기 이제 그 대구 개성학교 선배거든요. 그런데 같이 세브란스 의전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굉장히 세게 가지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눈알도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추정이 되고 또 이분을 마산으로 보내가 자기 장인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쭉 추정해 보면 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진취적이며 젊은 기독교 인사들이 해방 후에 발현시킨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결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YMCA는 아무도 아는 단체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온 어떤 기독교 정신으로 모인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 기독교인들이 뭉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이런 모든 상황에 근거해서 보면 마산 Y의 창립은 마산의 진취적인 젊은 기독교인들이 사회개혁을 위해 이순필 장로를 찾아가 가지고 왜냐하면
의전에 다닐 때 YMCA를 했다니까. 의논을, 그리고 나이도 많으니까 의논을 해서 창립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순필 장로 스스로 선진적인 기독교, 나라도 엉망이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젊은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자신이 의전 다닐 때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YMCA를 마산에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한번 바꾸보자. 너가 만들어봐라. 필요하면 내가 초대 이사장을 해서 간판 역할을 해줄 테니까 활동은 자네들이 해봐라. 이래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1명이 모여가지고 창립을 하는데 7명이, 이 7분이 이문을 맡습니다. 요즘 치면은 이사님이죠. 저기 저 앞 가운데 이경수 이사님이 계신데, 예, 이사들로 이제 구성이 되기도. 그 당시는 이사장은 회장이라 불렀고 다 임원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이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립 기념일은 기록에 보면은 창립 직후에 나온 서류에 보면은 46년 9월 21일 날 창립이 돼 있다고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5월 8일로 하느냐? 이것은 여러 자료들을 추정해 본 결과 YMCA 창립 총회를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여러 번 모였을 거 아닙니까? 최초로 우리가 YMCA를 한번 만들자. 그래 어느 날, 그러니까 5월 8일 날 한번 모이자. 어디서. 그래 최초로 모인 날을 한 10년쯤 있다가 처음에는 이 날을 창립기념일로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최초로 모인 그날로 하자. 그거는 이제 Y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사람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립의 주역들. 이분은 뭐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던 가난한 농촌 학생인데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예,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요즘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은 이제 그 의전으로 갔죠.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천에 수 놓는 거 있죠. 수 놓는 거, 천에 그림 그리고 하는 거, 그거를 놓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고학을 했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 우습죠? 남자가. 옛날에는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천에 무늬를 넣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옷이나 천에 무늬를 놓으려면 전부 수를 놓았습니다. 오래된 베개 같은 거 보면 베개 옆에 수 놓은 거 보셨죠? 옛날에는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를 놓으면 그 손수건이든 뭐든 이게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수 놓는 걸 많이 가르쳐 줬어요. 196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으면서 했고, 세브란스 의전 다닐 때도 수를 놓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인물이 아주 좋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마산에서 굉장히 부자인 독립운동가 장로님이 이 사람을 사위로 삼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상소 장로라고 마산의 자손가고 교육자고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위가 되고 난 뒤는 이제 아마 뭐 장인이 돈을 대줄 수 있습니다. 장인이 엄청나게 큰 부자였거든요. 첫째 사위도 아주 가난한 고아를 사위로 들였습니다. 그 첫째 사위의 딸이 이화여대 유명한 이효재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효재 교수의 이모부입니다. 그래서 이효재 교수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쓸 때 이모부 이순필을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장래가 촉망되는 명철한 머리가 좋은 그런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초대,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은 학산의원이라고, 학산은 무학산에서 딴 학산입니다. 그래서 이 학산이 이분의 호의기도 해서 우리가 이 방 이름을 학산실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그 이사님들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위치는 경남은행 창동지점 우측골목에 들어가면 창동면옥이라고 있어요. 냉면집, 그 자리에 학산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북간도 독립운동가를 기르는 학교에 돈도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했고, 삼천리라는 잡지에 우리나라 5개 대학에서 졸업한
중에서도 엘리트들을 쫙 뽑아가지고 한번 특집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세전에서는 세브란스 의원에서는 이 몇 사람이 딱 10회에 3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구마산 학산병원 이순필 등이 수재로 정정은 한자인데 이름을 높이 날렸다. 이런 뜻,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은 창신학교 교장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병원을 하면서. 예. 그런데 그때는 창신학교가 독립운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안 해도 될 텐데 기꺼이 맞아가지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 창신학교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폐교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교장직을 겸직을 하게 된 아주 훌륭했죠.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창시개명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을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기관으로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창시개명했습니다. 안 그러면 병원 문을 닫든지 학교 교장도 못하고 병원도 문 닫아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신사참배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신학교가 폐교됐는데 해방되고 난 뒤 창신학교를 다시 살리는 재건운동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재건 기성의 회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창신중고등학교는 이분이 재건 기성의 회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 창신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 임기가 끝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워낙 유명해가지고 신문 기사가 3번이나 납니다. 아팠을 때 한 번 하고 죽었을 때 한 번 하고 장례식 때 하고 크게 나요. 지금 경남신문 전신에. 예, 이렇게 2월 달에 장례식 합니다. 눈비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 학생들이 든 꽃술에 몸을 싣고 무악산 어느 산 기슭에 묘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초대 이사장입니다. 두 번째 이사장은 저 신마산교회 장로님이신데 악기점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휘원도 한번 출마를 했는데 아마 뭐 지휘원 명단에는 없는 걸로 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우리 오승민 팀장님이 구한 사진입니다. 그 교회에 있던 걸 찾았습니다. 총무를 하신 분은 김병우 장로님이시라고 지금 창동 내거리 한 코나 구림상 들어가는 코나 왼쪽 코나에서 금성백화점을 운영했습니다. 뭐 행사할 때 광고로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56년에 서울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까지 기사로서 잘 활동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서기를 냈던 김병기 장로님입니다. 김병기 장로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동네 엔지바골 이걸 희망촌 교회라고 있죠. 이걸 희망촌이라고 이름 지은 분이고 저 희망촌 교회를 처음에 시작한 분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부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내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산 농촌 운동가입니다. 예. 지금 경상대학교하고 합병이 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 농업전문학교 출신이고 그 유명한 욕지도 고구마 종자 개량에도 기여를 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진주 농전은 5년째 갑종농업학교거든요. 굉장히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엘리트를 키우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1927년도 반일운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주모자 6명이 퇴학, 다른 6명은 정학. 그러니까 이게 제일 주모자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모들과 졸업생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학 이거는 없애주고 주모자 6명은 퇴학 대신에 무기정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무기정학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모자 6명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래서 이분 학칙 기록부를 떼봤는데 떼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악 유희를 좋아하고 단점은 별로고 장점은 사람 통제를 쉽게 하고 언어가 명료하다. 근면하고 침착하지만 불온하다. 일본 선생이 볼 때 불온하고 영리하고 치밀하고 경제심한데 가슴에 이치모츠 일본 말입니다. 이거는 흉계입니다. 가슴에 나쁜 흉계가 있다. 일본 선생이 볼 때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애국심도 투철했던 아주 자랑스러운 어른이셨다.
지금 조금 여기 내려가면 회원 신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희망촌 신입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NG바꿀에 농장을 크게 했는데 이 지금 YMCA 회관 뒤쪽에 있는 희망촌 교회 부지를 포함한 7만여 평이라는 데는 대규모 농장이 이분의 농장이었습니다. 금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단금자의 과일과자 아닙니까? 이름도 참 좋죠. 그래서 이걸 51년도에 YMCA에서 여기서 농업운동을 해라고 자기 땅을 쓰라고 내놓기도 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지금은 그 땅이 경남대학 땅이 돼 있어요. 예. 뭐 이상한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을 하기도 했고, 예, 이게 이제 희망전 교회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농촌 공동체를 꿈꾸며 협동조합을 시작했는데 그게 회원협동조합입니다. 회원조합. 딸이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우리 나혜진 간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부터 몽둥이까지 쫙 놔놓고 네 잘못을 네 스스로 어떤 매를 맞아야 될지 집어들어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큰 몽둥이 들면 아프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울면은 말로서들의 분육을 시킨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다. 늘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는 농가였습니다. 또 한 분은 저는 어렸을 때 이분하고 같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 합성동에 가면 큰 교회에서 합성감리교회라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의 장인어른입니다. 예. 이분은 우리가 있는 회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약도 운영해서 하고 기록만으로 보면 이분이 마산와이 최초의 간사입니다. 그래서 간사 자격으로 최초로 YMCA 지도자 교육을 한 달간 저 연맹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인자하신 분인데 창신학교 출신이었고 3.1운동 때 엄청나게 예, 그 시위를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회계를 맡은 우리 지금은 재정이사죠. 이창우 2대 이사장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선배입니다. 부산상고 옛날에는 공립부산상업학교를 3회로 졸업해가지고 경상농공은행으로 취직하는데 마산 지점으로 옵니다. 이게 나중에 한국산업은행이 됩니다. 이분이 그래 한국산업은행 마산 지점장을 역임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사장 할 때가 연령으로 보면은 마산 지점장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하고 우리 총장님하고 부산상고에 갔어요. 그래서 부산상고 박물관에서 이분이 14년도에 3월에 졸업해가지고 12월 달 같은 해 12월에 동창회지에 기고를 해놓은 걸 찾았습니다. 박물관에서 찾아주더라고요.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이분의 기고는 긴데 제목은 인내론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으로서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인내력이 아니겠는가. 예.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억할 만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인내력이다. 오늘날에 이 앞에 보면은 아무리는 큰 재산을 가졌던 것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인내를 하면서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글입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외동딸이 대가 끊어졌어요. 외동딸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지금 뭐 좀 이 치매성 질환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이제 부에게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예. 이분은 문창교회 장로였는데 초대 이사장이 돌아가셨을 때 교회 측 장례 대표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7분이 마산 YMCA 창립할 때 이사장이었습니다. 이경수 이사님 질문. 제일 처음에 온 그 호주 선교사 YMCA 회원했다는 분 이름이 뭡니까? 그 옆에 저 모르네 이제. 한국 이름으로 나대거리고 예 본명은 나열입니다.
오승민 팀장님, 초대 이사장님 이름이 누구세요? 예, 이순필. 제일 저쪽 앞에 끝에 오른쪽에 제일 앞에 있는 분. 우리 저 창립 연도가 몇 년도라고 그럽니까? 56년. 46년. 예. 응. 다 뭐 잘 기억하시네요.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창립을 46년 해가지고 전쟁 때까지, 전쟁이 50년이니까 그러니까 약 한 4년 정도 동안 뭐 했느냐. 제일 처음에는 회관이 없었고 회원도 없었어요. 그냥 임원만 뽑아가지고 임원들끼리 뭘 한 거죠. 회원 활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사무실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문창교회, 지금은 제비산 쪽으로 갔는데 원래 북마산 가구거리 거기 있었거든요. 문창교회가. 거기에 교육관, 별관에 있었습니다. 그 별관 안에 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한 칸을 우리 전용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간판 하나 붙여놓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쯤 하기 때문에 주소만 거기로 해놓고 시작했습니다. 네. 이 건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죠. 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구거리거든요. 예. 이게 창동내거리니까 이렇게 창동내거리 요 자리입니다. 성호초등학교 여기면은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활동이 서서히 시작된 것은 창립 1년 후입니다. 그리고 2차 정기총회, 그러니까 47년도 정기총회 다음 달인 47년 10월 달에 전국연맹에 가입하려고, 정식 YMCA로 가입하려고 가입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 가입 원서입니다. 예. 직접 쓴 거예요. 밑에 먹지를 깔아가지고. 예. 여기 보면은 창립일이 있습니다. 9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자로 가입 원서. 예. 경상남도 마산부, 이때만 해도 시를 부라 불렀습니다. 시라고 부른 것은 한 1950년쯤 돼서 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 때는 부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을. 네. 현존하는 최초의 서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입이 승인됐어요. 예. 그 47년도 냈지 않습니까? 48년도 5월 26일 날 개최된 연맹 이 3년대, 3년마다 한 번씩 한다 해서 3년대인데 전국대회입니다. 그때 가맹 청년회가 딱 나와요. 딱 이렇게. 예. 그래서 현재 가맹 청년회, 그리고 지금 가맹 성락이 난 YMCA 이런 말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마산, 아마 대의원이 5명 주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맹이 정식으로 돼가지고, 예. YMCA가 한국 YMCA 전국연맹 마산 YMCA로 정식 이제 인준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봉록 부서기가 교육받으러 갑니다. 이 YMCA가 일제 말기쯤에 너무 탄압이 심해가지고 친일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대구 YMCA 전부 다 없애고 서울 Y 하나만 남기고, 그것도 별도로 일본에서 만든 걸 서울 Y라 하고, 지금 서울 Y 있는 거는 종로지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의 뿌리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일적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막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 연고로 해방은 되었으나 할 말이 없잖아요. 제기의 소리를 크게 외치지 못하는 동시에 참 비참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인물을 양성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천서를 보내는데, 이 추천서를 김봉록 부서기를 추천한다 이래가지고 마산 YMCA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하기 며칠 전에 보낸 걸로 봐서 뭐 확실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이분이 최초의 교육자다, YMCA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 입문회 할 때 몇월 며칠 날 입문회 한다고 하는 통보를 이순필 회장님이 직접 친필로 쓴 공문입니다. 옛날에 인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비싸니까 진짜로 진짜 명필이죠. 네, 저걸 써가지고 우편으로 보냈는지 직접 갖다 줬는지는 몰라도 쭉 나눠주는데 장소 문창교회 회관 YMCA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시 본월 30일 마산 YMCA 회장 김필 이런 식으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참 옛날이죠. 그런데 이제 3차 총회는 48년도 하는데 이 이름이 재건총회예요. 근데 재건이라 하면 뭐 망해가지고 재건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열심히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재건을 한 것 같아요. 재건을 하면은 뭐 이름을 바꾸든지 이문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문이 그대로 그냥 그 다음 달 또 이사회부터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하자 하는 건 왜 했을까 추정해 보니까 그해 봄에 연맹의 총무하고 간사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파견돼 있었던 피치라고 하는 협동감사 이런 사람들이 마산에 와서 좀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재건을 하는 뜻에서 이번 총회를 하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런 재건총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그 다음에 재건총회 하고 난 이후에 이게 48년이거든요. 여러분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때 이 여수 순천에 있는 YMCA 회원들도 당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뭐 이런 돈도 좀 걷어서 보내고 또한 이때부터 회관을 우리 걸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도 YMYWCA 합동 기도회도 가지고 있고 이러는 중에 1948년도에 큰 일이 생깁니다. 마산에 있는 유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노비산에 지금 저 마산문학관에 있는 그쪽에 호주 선교사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자. 이래가 마산 유지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15살짜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유아들부터.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누가 운영할 것이냐. 네, 위탁을 주자. 그러면 YMCA라고 하는 단체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미국에서 온 거고 거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익단체도 아닌데 YMCA 주자. 이래가지고 YMCA가 그걸 수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YMCA 최초의 수탁기관이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 15세니까 또 유아도 있었기 때문에 유아 프로그램 등의 효시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마산 그리고 저 합성동 그리고 우리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모든 시작은 이거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활동은 거의 한 10년쯤 하는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때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 개설, 이거는 마산에 있는 유지들이 이런 걸 개설했다고 되어 있고 이게 YMCA가 이걸 위탁합니다. 이건 YMCA 내부 서류에 있고 이건 어린이집 개설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최초의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비록 YMCA가 아주 열악하고 규모는 작았지만 국제 민간단체는 YMCA가 처음이거든요.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YMCA가 아마 비록 적었지만 사회적 신뢰를 얻었던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을 했지만 15세까지였고, 뭐 각종 행사에 많이 하고 체육, 무용, 음악 다양하게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영화를 많이 상영했습니다. 연맹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 그래서 영사기가 없고 필름도 없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교대로 쭉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마산은 매들부터 매들까지 마산 차례. 그 다음에 거제로 가잖아요. 대구, 마산, 거제 이렇게 쭉 옮겨가는데 마산은 언제다. 주로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백부장의 아들. 그러니까 저 가포에 있는 병원에도 가서 하고 쭉 합니다. 이때 우리 한국 YMCA가 종교문화영화 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쳐야 될 텐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영화를 가지고 이 일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내부에서는 요즘으로 치면 위원회죠. 예, 위원들 각 부를 만들고 사람들을 정하지만 활동을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는 4차 정기총회. 4차 정기총회가 49년도 있어지잖아요. 아까 말한 산업은행 지점장님이 4차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되고 이때 벌써 48년도 이럴 때에 방송국, 이거는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KBS 방송국은 지금 마여고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이 성탄절 때 강연도 하고 음악 공연도 생방으로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불종거리에 교도소가 있었거든요. 그 삼성생명 빌딩 그 자리에 거기 가서 교도소 또 갇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화 상영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창우 이사장 시기에 주로 한 것은 영화 상영입니다. 이게 또 영화 상영한다고 초청장도 보내고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회 가서도 하고 병원에 가서도 하고 뭐 회관에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끝나고 난 뒤 영화 하는데 총회는 많이 안 오도 그 영화가 너무 귀하니까 영화 보러 엄청나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최초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실무자. 지금까지는 임원들만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 직원이 없는데 최초로 49년도 말에 남행수라고 하는 총무가 취임합니다. 지금 사무총장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총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총장이라 부른 지는 한 25년 정도 됩니다. 예, 일본 대학, 니혼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철학이 있었고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이해시키고 특히 캠핑과 등산을 자연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교육 철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등산가로서 아주 유명하고 별 장비 없이 한라산 가가지고 이 동상으로 발가락을 잘라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등산 장비는 한국산악박물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산악박물관에 모두 기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남행수 총무가 취임했는데 이때 여러분 혹시 저 지휘자 장경 선생 아세요? 이분과 전에 청하병원에 이사로 있었던 이런 두 분이 그때 중학과의 학생이었는데 존경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대관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61년도 이분보다는 뒤지만 유재우라고 하는 기록에 보니까 뭐 마산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우리 중학과의 회장이 합격했다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찾았는데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밤잠까지 쓸 듯하면서 이런 말을 보내왔더라고요. 60년 전에 철없던 그 아름다운 젊은 한때를 상기시켜줘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자기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YMCA 사진 중에 나오는 그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남행수 선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산에 오를 때는 등산할 때는 리듬을 가지고 소처럼 천천히 걸라. 등산 가서 막 허겁지겁 빨리 걷지 말고 몸에 리듬을 딱 가지고 착발을 맞춰가면서 자기 호흡 리듬을 맞춰가면서 천천히 걸어라. 그래서 이걸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를 자기가 해줬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행수 총무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의 연말에 크리스마스 가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교도소 가가지고 돈을 기증했는데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총무가
수가민을 위로했다. 그리고 24일 크리스마스 때 행사, 성탄 축하의 음악과 영화 해가지고 했습니다. 부림극장이라 부르는데 옛날 강남극장입니다. 저 부림시장 있는 데 있죠. 그때 했던 부림극장에서 했던 강남극장에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부림극장 주최 마산 YMCA와 아까 말한 마산 어린이집이 동시에 같이 합니다. 프로그램이고 앞에 그런 표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 직전에 그 미 문화원의 총무가 가가지고 막 필름을 또 빌려옵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써주고 여러 가지 필름을 해서 계속해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1950년 직전에 그래 전쟁 나는 그해 3월 1일 날 성호국민학교, 성호초등학교에서 강당에서 마산 YMCA 주최 웅변대회를 합니다. 이게 그 순수예요. 여기에 봐도 어린이집 학생들이 특별 출연합니다. 합창 이런 걸 가지고. 예. 초등학교 부의 초등부의 1등은 고아가 했습니다. 이내원에 있는 이내원이 고아거든요. 이 이내원이 지금 저 구암동에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 안에 가면 지금 이내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 그리고 부활절 때는 이 마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 예배를 보는데 교회들이 모인다. 그 주최를 마산 YMCA가 합니다. 모든 교회를 모여놓고. 예. 그리고는 전쟁 직전인 이 4월 30일 날 개최된 총회에서 우리 사무실을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다음 달 회보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전할 건물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 건물이 생겼으니까 많이 와서 이용 오시기를 바라고 사업에 대한 안도 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 그때 우리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고등국민학교도 그걸 썼거든요. 그때 고등국민학교가 이사를 딱 나오자마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뭐 큰 사태가 하나인데도 그 당시에는 그런 좁은 공간도 회관으로서는 충분했던 것이죠. 네. 그게 이 자리입니다. 이게 마산문학관 아닙니까? 네. 노비산 이만큼이 옛날에는 산이었거든. 지금 다 개발을 했지만 그래 여기에서 여기로 갑니다. 이게 그 건물이에요. 전경은 없지만 이 건물입니다. 우리가 쓸 때고 이거는 1924년도에 호주 선교사가 있을 때 가족 사진입니다. 이게 같은 건물이에요. 이거는 50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지금 건물 사진은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이 보면은 요새 교회에서 뭐 YMCA 회원도 아닌데 YMCA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좀 금해달라고 이런 것도 회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전쟁 직전에 마산Y가 큰 사업을 계획합니다. 이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무려 13일 동안 거제 일대를 돌면서 순회 진료를 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세브란스 의과대학 병원 부원장도 오고 서울여자의대 이게 지금 고려대학 전신입니다. 고려의대 거기서도 오고 또 김성열 박사도 오고 그 외 여자 의사 5명 이렇게 의사 8명하고 하면서 총무가 참여해가지고 거제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이런 순회 진료 계획을 세우고 영화도 보여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 나기 사흘 이틀 전에 김병기 부이사장 요거 희망총교회 만드신 분하고 남행수 총무가 직접 거제 현지 답사까지 하고 그래서 코스도 다 그려놨어요. 예, 코스도 있고 일정표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쭉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해 6월에도 이런저런 뭐 행사들이 있었어요. 6월 1일 날은 일본에 있는 동경항구 YMCA 간사가 와가지고 시내에 있는 마산 시내에 있는 중학생 70명을 모아가지고 뭐 이런 여기 전후는 2차 대전 후 이 말이죠. 이런 강연도 하고 또 6월 이사회는 전쟁이 난 이틀 뒤인 27일 날 밤에
각 부위원장 선임하고 이랬습니다. 마산은 전쟁을 안 당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일들을 당하고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년 7월 소식지에 저런 것들이 이제 소식지도 발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까지가 기네. 예. 오늘도 1시간 반 만에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다 너무 처음이라서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 전쟁이 났어요. 이제. 그런데 마산와인은 별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날 6월 25일 총무 업무 일지예요. 예. 건반 괴뢰 공산군 무력으로 남한 진입. 요거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업무거든요. 발신 김치묵이 연맹 총무입니다. 그리고 김성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우편물을 보냈다.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아무 뭐 담담하게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와이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일단 전국연맹 이사장, 전국 정경 총무 지금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서울와이 이사장 그리고 서울와이 간사 한 사람이 납북됩니다. 그리고 광주와이 회장 이사장이죠. 하고 광주와이 이사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제외한 YMCA가 큰 전화를 입고 서울와이 회관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전, 광주, 진주, 목포와이 회관은 북한군에게 징발당해가 인민군 무슨 부대로 사무실로 쓰고 이랬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때 전국연맹, 서울와이, 광주와이의 문서가 대부분 없어졌어요. 기록이 사라졌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일 고생한 거는 평양와이처럼 미군이 확 올라갈 때 한번 쓸었다가 다시 중공군으로 확 내려올 때 다시 또 쓸었다가 이래야 되는 와이가 제일 어려웠다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피난처인 부산에서 임시위원회를 또 YMCA 구성해가지고 전국대회도 합니다. 이 전국대회 51년도 전쟁 중에 하는 전국대회에서 3년 대회를 2년 대회로 결정하고 지금도 매 2년마다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 와인은 뭐 별다른 변화 없이 그렇게 유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월에 전쟁 다음 달에 발간된 YMCA 소식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해에서 총무가 글을 씁니다. 아주 길게 자기의 심경을 전쟁을 본 심경을 냈습니다. 예, 곧 나의 과거인 것을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회개와 각성의 기도를 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 절박한 심경을 진솔하게 드러내면서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한 사람의 지식인의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이사장과 총무가 우리 회기 기가 있잖아요. 그 기하고 도장하고를 부산와이에 맡깁니다. 마산은 인민군이 저 진동까지 들어왔거든요. 함안까지 오고 이래 놓으니까 마산도 함락되겠다 싶어가 부산에 가서 깃발하고 도장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 맡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특히 영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저 대학에서도 문선대라고 있었잖아요. 문화선전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고 올바르게 가지려고 하면은 뭉치고 그러려면 문화적 선전이 필요하거든요. 주로 뭐 노래나 이런 거로 많이 하고 했는데 제일 이제 편한 게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상영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영화 상영에는 전쟁 뉴스 이런 걸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이거는 옛날에 우리 월남전 할 때도 이기는 거 막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저 북대군을 비난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주로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에서 제공했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이때 미국 공보원이 저 창원의 상남면에 지금 상남동입니다. 거기 영화 제작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부산에 가서 어떻게 다 가져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사기를 강남극장에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는 전시가 돼 놓으니까 사람 이 안에도 빨갱이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YMCA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YMCA 현황 보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라. 그러니까 Y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임원들 명단이 쫙 있고 총무는 신상을 자세히 적고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나도 마산은 뭐 전쟁이 안 왔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쟁 중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알지만은 크리스마스 새벽에 와 거리 다니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통행금지 때문에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YMCA 부탁해서 마산와이가 부탁을 해가지고 계엄사령부에 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허가증을 이렇게 딱 받아냅니다. 마산 YMCA 이름으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마산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라 떡국을 많이 해가지고 마산에 병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후방이니까. 그래서 부상 군인들을 위로하고 떡국을 나누어 먹게 하려고 마산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떡국 먹는 행사. 5,000명 정도 부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떡국 먹는 행사를 하려고 이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이렇게 필요해서 100마리 필요하다 요청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면 쌀을 비축을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전쟁이 오래되면 군인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 북미 사정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대신에 절반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떡국 먹으면 눈은 먹고 눈은 못 먹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돈을 좀 교회도 내고 이래가지고 떡국에 안에 엿을 만들어가지고 위문품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전 과정을 마산와이가 주관했습니다. 엿을 만들고 엿을 봉투에 5,000개를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넣고 거기다가 이런 걸 붙입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이런 걸 붙이는데 이 모든 작업을 밤을 새워서 마산와이 회원들이 밤새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깜빵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육군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부상자가 많아 가지고 지금 마여고 제2 육군병원이 마여고가 제2 육군병원이었고 월영초, 마산고등학교, 성호초도 다 병원으로 쓰였습니다. 전시에 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또 이분도 우리 이사였습니다. 그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전쟁 뉴스도 보고 그랬습니다. 전쟁 중에도 다양한 일을 합니다. 예. 또 뭐 저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이 마산 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연맹 총무가 급성 췌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장석인이라는 분이 잠깐 연맹 총무를 하는데 이때 우리 총무에게 친필로 편지를 하나 보내요. 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국 Y가 미래를 위해서 현역으로 있는 이제 그 실무자 몇 명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받는 그 대상자로 남행수 총무를 추천했으니 참가 신청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그 이제 아무리 일본에 식민지 돼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도 일본에는 우리보다 더 Y가 잘 되고 일찍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선진 테크닉을 좀 배우자, 프로그램을 배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마산와이 총무가 갔습니다. 전쟁 때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 보내줘요. 전쟁 때는 공항이 다 폐쇄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단체고 또 특별한 목적을 띠고 가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해에 석 달간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와 함께 교육을 이제 가기 전입니다. 3월 21일 날 YMCA 소식지가 사면자리가 나옵니다. 예, 이 2장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이영세 나중에 이사장이 되는데 이분에게 간사직책을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직업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무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우리가 그래도 전쟁 중인데 회관을 지어야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사들이 전부 20만 원씩 내기로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각자 20만 원씩. 20만 원이 어느 정도 크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돈의 가치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국사편찬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서울에는 도매 물가가 전쟁에 난 거에는 56% 오르고 51년도에는
531%나 물가가 올라요. 예, 그러니까 20만 원이 얼마어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사들이 액수를 떠나서 전원이 일정한 금액을 해관 건립에서 내겠다고 결의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있고. 세 번째로는 총무가 일본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 4명이다. 목포, 평양, 부산, 마산 이렇게 4명이 간다. 그래서 남영수 총무가 인정을 받았고 또 일본 대학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아주 능통했을 것이라 지리도 밝고 그러니까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게 아까 말한 여기 이 뒤에는 7만 평 농장 그거를 김병기 부이사장이 마산와의 사업장으로 내놓았던 겁니다. 예, 건반 본 취지의 운동을 위해서 농촌 부흥 운동을 위해서 본회 마산와의 사업 무대로 제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병기 부이사장의 딸 김성숙 선생의 말에 의하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린이날 때 그 행사도 많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나 어린이날 때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항시 방송국에서 마산 YMCA를 파트너로 삼고 했다는 기록이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청소년 문제, 어린이 문제는 YMCA 외에는 의논할 때도 없고 프로그램을 할 때가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만큼 사회적으로 YMCA가 미래 세대 지도 양성기관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도 위문공연 이런 것도 다니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영수 총무가 일본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재미있는 일이 생기는데 아마 갈 때 마여고 다니는 학생이 일본 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일본에 유학을 가고 싶다는 부탁을 했는데 가서 아마 그 일을 봐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마산여고 3학년 김계숙 학생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일본 고베 신문에 실린 것을 마산일보가 알고 보도를 한 그게 큰 신문이 하나 남겨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난 한국을 보고 일본 시즈오카현에 있는 YMCA 아동 40명이 마산 YMCA 어린이들에게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전쟁으로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그래가 연필, 필통, 공책, 크레용 등등을 마산 Y로 보내줍니다. 이게 나온 신문입니다. 한일 아동의 친선, 성탄절에 위문품 전달 이래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이지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52년도는 고등학교 입시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말하자면 고입 학원 비슷하게 영어, 수학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신청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신청서가 다 남아 있습니다. 모두 107명이 신청이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교 입시 강좌도 열렸고 또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현 고대 의대인 전 서울여자의과대학 김영택 박사가 초청해서 이 사진을 행사 끝나고 난 뒤 찍었는데 이건 마산에 있는 박영수 선생이 남영수 총무 유품 정리해서 산악박물관으로 가져가기 전에 유품 정리하는 중에 이게 있어서 보니까 YMCA 배지가 있고 이래서 요거는 꼽을 쳐가지고 Y로 기정한 겁니다. 예. 이분이 남영수 총무고 이분이 김병기 선생님, 이분이 아마 강사인 김 교수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60년까지. 전쟁이 끝나자 한국 Y는 전부 난관에 빠졌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쟁 전처럼 미국의 원조를 받자. 이런 세력이 있고 일제시대 때 이 사람 친일 좀 해가 지금 친일 인명부 사전에도 올라와 있고 대통령 출마도 하고 그랬어요. 1952번째 대통령 선거에 아주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기에 15년쯤 총무를 했어요. 이분을 고문 총무로 초대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미국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계속하면 한국 YMCA는 희망이 없다. 자력으로 하자. 그리고 연맹은 직원들 봉급 못 준다. 먹고 사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고
YMCA부터 살리자. 우리가 우리 몸을 던지자. 이렇게 주장하고 원조를 끊자고 했고, 원조를 가지고 쭉 해왔던 전국의 많은 Y에서 크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YMCA가 완전히 붕괴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사는 어디에 붙었느냐? 원조를 받자 하는 편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조가 연맹이 오면 우리도 그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총무도 먹고 살고 YMCA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YMCA도 약간의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남양에서 총무는 자립보다는 원조 쪽이었습니다. 막 싸우면서 했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도 했고, 외부 원조 도입 못하는 실무진은 퇴진하라 하면서 이런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갈등 속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연맹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이때 위원장으로 여러분 자유당 붕괴될 때 제일 악독한 사람이 이기붕입니다. 예, 이승만의 이 앞제비죠. 이 이기붕이 연맹 이사장택이죠.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는 일은 잘했어요. YMCA. 우선 56년 7월부터 전국에 있는 YMCA 현지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 마산와이는 모든 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너무 어렵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이제 막 마무리되면서 아까 말한 사람이 떠납니다. 예,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국 YMCA를 살리려면 미국 원조를 거부해야 된다. 이러고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조를 받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파가 승리를 했는데 그 대가는 60년대 후반까지 이 한 10년 동안 한국 YMCA는 무성격 사회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아무 하는 거 없이 원조 받아갖고 뭐 총무 월급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간판만 붙여놓고 있는 거라. 봉사활동 이런 것만 조금 하고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제 때 친일도 하고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립 노선은 한국 YMCA 역사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YMCA에 큰 희망적인 일도 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이때 58년도에 간사 자격 기준을 제정합니다. 이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NGO 중에서 실무자가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곳은 YMCA 뿐입니다. 교육받고 뭐 1차 교육, 2차 교육, 그 다음에 논문 쓰고 논문 패스하고 이래야 간사를 시켜주는 그걸 하고, 그런 간사가 없으면 정식 가맹 YMCA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걸 58년도 만들었고, 이건 아주 훌륭한 제도인데 이렇게 YMCA가 어려웠을 때도 이걸 하는 또 사람들이 내부에 있었다. 이 말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용어조차 없었던 시절에 내린 용단이고, YMCA 간사를 사회운동 전문가로 양성하려는 그 시적 안목으로 내린 최고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뭐하려고 어렵게 그렇게 합니까? 예. 아주 훌륭한 제도를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다. 예. 그리고는 이제 52년도 전쟁 끝난 직후에 우리 이제 김병기 이사장님이 이사장이 됩니다. 그때까지 쓰고 있던 회관이 있잖아요. 호주 선교사 사태. 그건 우리가 그냥 쓰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냥 나가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편지 원본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초안이고 이걸 가지고 누군가 영문으로 썼겠죠. 예, 초안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시로 빌려주신 건물을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살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면 큰 즐거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 원래 우리 건물인데 누가 팔아먹었다. 그래가 우리 회관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다. 원래부터 우리 게 아니었고 살려고 했는데 사지 못했습니다. 등기등본에 보면 이게 장로 교단으로 넘어갔다고 61년도에 61년도에 개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가포에 가면 국립결핵병원 있잖아요. 결핵병원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소아결핵병원 봤습니까? 청소년 결핵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건너편에. 예, 그 건물을 짓는데 전국의 남녀 교회 다니는 남녀 청년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근로봉사 그 활동을 합니다. 예, 17일간 비용은 주최 측이 되고 하는데 이거를 마산 YMCA가 주관해 달라 해가지고 한국기독연합회가 부탁을 해가지고 세계봉사회가 후원해가지고 합니다. 그래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마산결핵요양소 지금 현 국립마산병원 소아병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의 최초의 소아결핵요양소입니다. 그거를 지을 때 여름에 가서 오전 내내 무료로 일하고 오후에는 또 캠프니까 그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행사를 YMCA가 합니다. 지금 그 건물은 이미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1, 20년 전에 걸고 다시 지금은 새 건물로 지어놨는데 그때 그겁니다. 이 근로봉사 캠프 참가 신청서 전국에 보내가지고 스케줄은 이렇다 해가지고 하는데 요게 결핵병원이거든요. 이게 가포로 넘어가는 길이면 요게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건물이 마산 YMCA가 지을 때 거들었던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합창 55년도에 합창단도 있었어요. 이 신문에 납니다. YMCA에서 합창 클럽을 조직해가지고 모집합니다. 중학교 이상 졸업자로 그 학력도 제한을 하더라고. 그리고 중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50년대에. 네. 이게 이제 요 학생이 청아병원 이사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줬습니다. 노비산 YMCA 부근이죠.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남행서 총무들이고 그때 중학교, 중학Y 회원이랍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했대요. 등산, 탁구 등 기도,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마산고로 지내겠는데 예, 고등학교 가서도 했고 전에 공보처 장관했던 손주환도 여기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까 말했던 그 장경생 지금 생존해 계시죠. 80살쯤 됐습니다. 전국와의 총회도 갔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뭐 제자 80개 정도처럼 세족식 그걸 하거든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더라고. 자기가 그 대상자가 뽑혀가지고 자기 발을 누가 시켰느냐 하면 이분이 시켰다. 이름도 딱 기억하더라고. 그 당시는 동경에서 동경와에서 온 이수민인데 훗날 세계 YMCA 동맹 사무총장을 하고 세계 설린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아주 YMCA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발을 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60년도에는 이 소년부, 그리고 소년부 뭐 중고등부라 봐야 됩니다. 저 그제 성포에 캠핑을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포에 내 친구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 자기 동네에 캠핑장이 있었다고 부산에서도 캠핑을 많이 왔다고 해서 제가 이거 이제 사실관계도 확인했고 위치도 알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캠프의 표지예요. 예.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게 마산이면은 이게 통영이거든요. 그제 고연이 여기인데 다리를 넘어가 쭉 가다 보면 여기 예, 성포라고 지나서 가는데 요 앞에 요 자리입니다. 노루섬. 이걸 키운 게 노루섬으로 가는 다리거든요. 요 자리가 캠프장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굉장히 멀잖아요. 당시로서는. 여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캠프를 갖고 상세한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5년도에 그때는 창신학교가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 교장을 하신 분이 잠깐 교장을 하고 교장이 정년 퇴임을 해가 부산으로 가고 난 뒤에 김병기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58년도에 이제 다시 5대 이사장으로 김재현이라고 하는 분이 뽑힙니다. 이분은 약사예요. 예, 도립병원의 약체 과장을 했답니다. 그 뒤에 경남위생시험 소장도 지냈다고 하는데 딸이 마산 지금 해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로 다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그래 3.15 이것 때 죽었던 김주일 열사가 도립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도립병원 약체 과장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다 병원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시신을 보여주면서 3.15 의구의 진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거고. 제가 저 도립병원에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알고 있더라고. 김재현 장로를 약체 과장 했다면서. 이렇게 이제 이사장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Y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57년도에 남양주 총무가 산악회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기진맥진이라고 하는 산악회가 있죠. 예. 이 산악회 최초의 산악회 조직인데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무악산에 갔다 온 기사인데 57년도입니다. 요 기사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매달 한 번 산행에 나서는데 처음에는 가덕도 갔고 두 번째는 진해 장복산에 갔겠죠. 세 번째는 남해 금산에 가고 네 번째는 7월 26일 날 무악산에 올랐는데 무악산 꼭대기에다가 763m 지금 현 공식 높이는 조금 달라요. 763m라고 적힌 나무 기념 표목을 세웠다. 그러니까 무악산 꼭대기에 제일 정상에 높이 표목을 세운 것은 마산 YMCA 산악회입니다. 그리고 이 산악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등산 모임 중에 최초의 산악회다. 또 Y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축 기르기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60년도 4.19 혁명을 학생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이런 분위기가 전국에 팽배할 때 그때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농업, 축산업 이런 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가축 사육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쟁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23만 한이 목표인데 마산 하이웨이와에는 2천여 한이 할당되는데 납부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도 없고 이 일을 한 기록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화해와 운동은 4.19 혁명 후에 많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61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확 식어버리는 이런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 60년에 연맹이 10월 28일 날을 한국 YMCA 날로 제정합니다. 이것은 1903년 10월 28일이 최초로 YMCA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를 YMCA 주관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회원 모집 운동을 해요. 이게 회원 모집 운동의 효시입니다. 예, 이 행사를 크게 합니다. 예. YMCA도 마산Y도 이 행사를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뭐 여러 가지 YMCA가 활동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대구 Y가 이때 건립되는데 이제 4.19 혁명 이후입니다. 돈 모으려고 카렌다, 카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마산 Y에 보내면서 이거 몇 장 좀 팔아달라 하면서 친필로 이걸 전국 Y에 직접 이렇게 다 썼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지금처럼 문자로 보내든지 이메일로 보내면 될 텐데. 예. 이 민주적 분위기 때문에 책도 만들었습니다. 예. Y란 무엇이냐, 조직과 관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저자가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그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세계적인 YMCA 지도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60년대까지, 59년까지 지나가고, 이제 60년대입니다. 안영재라는 분이 61년도에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의사였어요. 이분도 세브란스 출신인데 지금 6호 광장 지역에 옛날에 구마산 역이었거든요. 그 인근에 영재 의원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61년 초에 이때부터 YMCA가 좀 내리막입니다. 이 연맹의 총무가 남양주 총무에게 사신을 띄우는데 이 주 내용이 너무 사업을 하지 않는다. 연대 사업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영남이와 전국협회에서 남총무의 소식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없다. 바깥 활동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죠. 자세한 근황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 이때 연차 보고서를 내는데 1년에 한 번씩 연맹에 보고를 하거든요. 지금도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주소가 바뀌어요. 원래 간 게 74번지였는데 동원 갔는데 137번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팔려요. 개인에게. 그래서 개인 땅이 됐기 때문에 쫓겨나온 거죠. 그러면 옮긴 것은 뭐냐? 이게 국유지입니다. 확인을 다 제가 해보니까 국유지더라고. 그래 국유지 땅을 이야기를 해서 주소만 거기로 썼던 모양입니다. 배관 건물 이런 것들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의 YMCA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주소만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바로 이 앞입니다. 여기로 잠깐 옮깁니다.
그래도 그때 회보는 나왔습니다. 그래 뭐 회보 이래가 매달 나왔는데 예, 뭐 이사회에서 YMCA 설립자 조지 윌리엄스에 대한 자문명을 소개하기도 했고 또 배를 타고 마산 앞바다 나가가지고 집회를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마산 앞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그냥 문건에 불렀습니다. 갈릴리. 옛날에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불렀다 합니다. 워낙 잔잔해가지고 그래서 산호동에 갈릴리 교회도 그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마산 앞바다를 갈릴리 바다로 불렀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로 한다고. 그게 옛날에 바로 그 앞이 바다였거든요. 지금은 매립을 했지만 62년도에 전국에서 청년 클럽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산은 전혀 힘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못 합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가서야 창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쿠데타가 있어지고 난 뒤는 박정희가 이끄는 재건회의 이런 것들이 뭐 행사를 하는데 그런 자담회에도 남행수 총무가 참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는 63년도에 구세군 교회, 지금도 신마산에 있죠. 거기에 사관이 7대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이분은 구세군에서 유명한 분인데 여기서 고등공명학교도 역임했고, 예. 뒤에 구세군 부서기 장관, 이게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장관, 이게 서열 2위더라고요. 대임에서 2006년도 별세였더라고. 이걸 한 20년 전에만 이걸 썼으면 직접 가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참 아깝습니다. 사진은 뭐 어렵게 이렇게 또 구했습니다. 이분이 이사장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화과에서 저 지리산 대원사로 캠핑을 갔어요. 아까 미국에 있는 그분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유재우, 이분이 유재우 같아요. 예, 이 13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리산 등산까지 꼭대기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YMCA 기가 딱 걸려 있죠. 예, 걸어놓고 밥 먹는데 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연말에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책걸상도 없이 공부하는 걸 알고 예, 연필, 공책, 헌잡지 등을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기도 했다. 이 유재우 박사가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내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 자기도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동 등산 예배도 봤습니다. 유재우 박사 회고인데 저 불모산 지금 있잖아요. 저 성주사 뒤에 우리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800m 넘죠.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중고등부가 같이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예배도 받습니다. 이게 소년부 합동 예배입니다. 예. 자기 기억에 이걸 그 유재우 박사가 직접 쓴 것 같다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역 활동은 많이 했지만 전국하고 연대 사업은 거의 안 하고 지역에서는 중고등부 활동은 상당히 예, 왕성한 것 같습니다. 유재우 박사가 회고에 자기 편지에 보내온 겁니다. 61년, 62년 사이에 자기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이 대문에 YMCA라고 하는 큰 알파벳 글자, 아까 그 쓰여 있더라, YMCA. 그게 있었는데, 그리고 탁구대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은 그게 YMCA가 탁구장 이름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에 남행수 씨가 등산, 스키, 사진을 배워왔기 때문에 자주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우치무라 간조 제자들의 이런 것도 있고 사춘기였던 저희들에게 이런 인문의 길을 보여주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행복론 같은 이런 그 철학적인 이야기도 듣고 무악산에도 올라가고 크리스마스에 서원권에 가서 옷을 벗고 크리스마스 때 냉수 마찰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했던 기억이 있다. 이거 보세요. 이 자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도섬입니다. 무악산에서 이 바위를 타고 락 클라이밍 연습을 같이 하고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분이 유재우 박사예요. 거기서 찍은 자리. 저도 이 자리에 자주 갔었는데 예, 이게 학봉입니다. 학봉 위에 중봉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이사를 미국에서 많이 갔는데 내 편지를 보고 다 꺼내가지고 사진을 찾았다면서 석장을 보내왔는데 이 중에 그거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사진 메일을 보내면 바로 서너 시간 안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수차례 주고받았는데 한 달 전에 이 강연을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메일을 열지 않아요. 제가 한 6차례 보냈는데 메일을 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거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구글 내가 검색을 쫙 했더만 이것만 나오고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분 이게 제이가 이제 미국인이거든요. 국적을 미국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기 이름입니다. 예, 이게 의학 박사입니다. 예, 류 제이. 이메일에 이렇게 오더라고. 예, 보면 연세대학교 졸업해가 일리노이대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했고 해부병리학 자기가 해부병리학을 전공했다고 그러대요. 딱 정확하게 나오더라고. 이것만 아쉽게 찾은 제가 사진을 찾았으면 지금 나이 든 모습을 꼭 보여주기도 찾았는데 이거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리노이 시카고 병리학 전문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영어 강좌를 내서 선교사들이 관련이 있으니까 예, 문화 소식, 영어 성경 강좌, 마산 YMCA에서 무료로 영어 회화 가르쳤고 여성반만 그때만 해도 남녀 70 부동석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여성반만 따로 또 하기도 하고 예,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YMCA에서 여성 무료 영어 강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목사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서 모임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워낙 와이가 힘이 없어가 가맹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공문의 내용이 보면은 가맹을 유지하려면은 회원이 40명이 되어야 한다고 두 번이나 통계 보고를 보냈는데 20명 전으로 적는 거라. 사실 이거는 확인 안 하기 때문에 40명 넘게 적어 못 될 텐데 거짓말을 안 하고 적어가지고 인원 때문에 정식으로 탈락된 걸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서 부득이 탈락시키는데 그래도 발언권은 있기 때문에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맹에서 탈락되고 더 침투에 빠지고 예. 그리고는 그때 연맹에서 발표를 하는데 YMCA 상황을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해체해야 된다. 첫 번째는 괜찮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다 했는데 Y는 둘째 사례 정도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가 사직합니다. 편지를 보내거든요. 아무리 사직을 해도 후임자가 없어서 걱정인데 경제 문제가 어려워서 총무직은 64년 3월 말까지 맡을 계획이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사직합니다. 15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못 구하니까 월급도 못 주고 이러니까 제1지구 음악선생하는 이종원 총무라고 저희 집사람이 이분에게 음악을 배웠다더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싱어롱 그 노래 같이 부르는 그 지도자였는데 저도 젊었을 때 보았는데 이분이 선생을 하면서 총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근이죠. 네. 연맹 50주년 기념일 때 우표도 나왔습니다. 예, 64년도. 예. 전국 연맹은 14년도 생기거든요. 연맹 기념식을 하는데 국무총리하고 미국 대사가 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담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YMCA 창립 기념일에 대하여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YMCA 간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YMCA를 높게 평가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걸 기념해서 돈을 모았어요. 어려운 YMCA를 보태주기 위해서 50주년 기념으로. 그때 마산 YMCA 돈을 많게는 4만 원, 적게는 1,000원까지 책에서 통보를 했는데 마산 Y는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돈을 내는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죽피, 대나무 껍질 아닙니까? 대나무 껍질을 딱 해가지고 우리 바구니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기술을 강습해도 했습니다. 직업 교육이죠. 이런 것도 했고 예. 타자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상 이름만 남은 YMCA이고 휴식 중에 있는 YMCA를 재기를 협조키로 그러니까 마산 YMCA는 이걸 쓴 게 이깁니다. 마산 YMCA 64년 11월 정돈 상태에서 재기하여서 부산와의 협력을 얻어 부산와의 총무가 마산와의 총무직을 겸모토록 줬으나 완전히 YMCA가 몰락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와의 총무가 재기를 위해서 강제하고 이러는 중에도 YMCA 그래도 청소년 운동이라고 행사는 계속해서 모여서 봉사활동 고성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때 또 마산상구 용마클럽 전통이 있습니다. 예, 출범해가지고 저 창원 청가면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예,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지리멸렬했던 시기가 1965년 전후입니다. 예, 아주 이 연맹 총무가 이런 회원단체, 시설단체, 프로그램단체 이 세 가지인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대회관도 없고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총무 이름이 있지만 실제 일을 안 했고 간사 두 사람이 있지만 실제 물어보니까 간사한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올려놓고 그래서 거의 문을 닫았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평안항가 바로 옆에 있는 농협 건물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한 20년 전에 저 신마산 롯데 시네마 옆으로 간 중앙교회가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의 옆에 사무실 건물이 있어요. 여기로 YMCA 주소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장로님이 이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사무실로 이제 그쪽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공간은 없고 사무실 주소 우편함을 받으려고 창동 3번지로 바뀝니다. 이게 중앙감리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죽피 간해공업 이거 할 때에도 상남동이었는데 이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65년 10월 어느 사이에 주소만 이전하고 회관은 이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암흑기로서 제일 힘든 시기였다. 총무도 없고 회관도 없고 아무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주소만 사용하는 시세가 되어본 그야말로 동가식 서가숙 하는 수준으로 쇠락했고 연맹 자격, 가맹 자격은 물론 가맹보다 낮은 게 등록 자격이거든요. 이러면 주는 겁니다. 등록 자격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20년 지속해온 마산와해가 와해된 상태로 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관은 이쪽입니다. 예, 요리 내려가면 창동이죠. 예, 여기입니다. 그런데 재기의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황만영, 이 중앙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활동력이 강한 분입니다. 이분이 장로가 되고 또 그 교회 김영호라는 이사가 이사지만한 총무를 맡았어요. 같은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활동력이 있는 두 분이 총무와 이사장이 되면서 비록 상근은 나이지만은 YMCA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자기 교회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사무실도 쓰기도 좀 좋고 이렇게 돼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자 예, 간호고등학교 지금 저 중리에 있는 마산대학 쪽에 원래 간호고등학교입니다. 간호고등학교는 지금 도립병원 마산의료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간호고등학교에 엔젤 소녀와이가 창립되었고 이 엔젤 소녀와이가 창립하자마자 의대생 한 명을 데리고 저 농촌 의료봉사도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제까지. 예. 그러면서 또 저 부산에 있는 노엘 성가합창단을 초청해가지고 행사도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노엘 합창단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등학생 합창단이었고 지금은 성인 합창단으로 바뀌어가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뭐를 추진하느냐 하면은 이런 행사도 하면서 집회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본 건물 중앙교회 쪽에 큰 예배실은 2층이고 1층에 보면은 소예배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소예배실을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YWCA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YWCA가 있어야 같이 일하기가 좋다리가 전국연맹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창립 지원을 하자. 이래가 마산 YMCA가 YWCA를 창립시킵니다. 그리고 창립했다는 보고서예요. 연맹에. 마산 YWCA 창립총회 금년도 우리가 지원해서 66년도 6월 2일 날 YMCA 이사와 회원 50명이 참석해서 YWCA 창립을 했다. 우리 100% 우리 힘만 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창립시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YWCA 역사에는 날짜는 맞는데 YMCA가 창립됐다. 그건 빠져 있더라고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전임자를 한 사람 구합니다. 한학용 씨라고. 최초의 유급 간사입니다. 이분은 장로였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처음에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한국 YMCA 간사 워크숍에 가가지고 적어내. 이게 몇 장 됩니다. 여러 장. 자기 심경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사회에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 여기 이제 간사님도 계시지만 YMCA 간사는 이런 담당도 하지만 회원과 시민의 매개자로서 능력을 가져야 된다. 회원들 사이, 이사 사이 나아가 이런 일들도 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뚫을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습득되어서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게 YMCA 간사 역할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을 알고 있는 분이 지금 서익수 이사장님이십니다. 전에 무학리고 교장하셨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11살 정도 위인데 자기가 아래인데 지금으로 보면 그분은 시민운동가였다. 가난했지만 뜻이 높았고 설득력을 갖춘 지식인이었다.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마산 최초의 시민운동가로 자기는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회운동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제 집회장이 없어가지고 이 건물 1층을 소예배실을 집회장으로 하자. 그런데 이사장도 이 교회 장로고 YMCA 총무도 이 교회 장로고 전임 우리 이사장들도 이 교회 장로가 여러 명 있었어요. 이창우 이사장, 김재인 이사장, 안영재 이분들이 이때 살아있을 때거든요. 이분들의 후광도 작용해가지고 1층을 무료로 빌립니다. 일주일에 언제는 YMCA가 쓴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여기서 모였는데 여기서 모였다는 청소년 정언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7년도에 오재식 선생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대학와이를 전국으로 만드는데 전국 대학와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2년 후인 69년도에 당시 마산대학 지금 현 경남대학교 학생와이가 최초로 창립되고 주부 대상으로 행사도 하고 이제 문창교회 이 이영세 장로가 최초에 간사했다는 그분이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간부 지도회의도 참석하고 재미 선우학원 박사를 모셔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시민논단 강연회도 합니다. 이 재미 학자 선우학원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학자고 지금 무덤이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습니다. 북한에서 애국열사로 이래가 묻혀 있는데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미국 선거를 주제로 했습니다. 미국 선거를 앞두고 여기서도 했고 경남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했는데 이게 초청장입니다. 이분이 했을 때 와이즈맨도 66년도에 처음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는 한학용 간사가 그만둔 것 같아요. 박기성이라고 하는 분을 또 간사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간사 봉급이 18,000원인데 10,000원을 지원해달라. 8,000원은 우리가 줄게 해가지고 오케이 지원해주겠다 하는 공문을 이렇게 받고 몇 년 동안 잘 하다가 나중에 창신학교 영어교사로 갑니다. 이분은 이 시절에 연합회 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용마고등학교 옛날에 마산상고 산호클럽 회장인데 이분이 아까 중앙교 1층에서 거기 우리 모임을 했다. 이렇게 정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창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남 도의원을 역임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정언입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이 교도소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이랬는데 그때 자기가 사진을 주더라고. 양로원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고 난 뒤에 같이 찍은 거고 또 YWCA 고등부와 함께 가두 모금을 해가지고 헬기 성금 그때 간첩이 내려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 모금이 벌어질 때 고등학생들이 창동 내거리 나가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신문사 기탁했는데 이걸 딱 가지고 있다가 주더라고요. 예, 그런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기억인데 그제 또 봉사활동 나간 기록,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68년도에 감행은 안 되지만 등록와이로서는 다시 회복합니다. 예, 완전히 소멸된 것을 이제 이름은 찾자 정식으로 이래가지고 연맹에 재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마산에 내노라는 사람을 다 부르고 이런 순서지입니다. 연맹 등록식 해가지고, 예,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연맹 총무가 내려오고 그래가 YMCA가 무엇인지 강연도 하고 이래가지고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도 Y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 하면서 보고서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아무튼 이걸 통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때부터 등록 외에 감행도 하자. 정식으로 감행은 탈락됐거든요. 감행이 돼야 총회를 할 때 발언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 감행은 78년도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자리는 점점 잡아가고 이 유명한 무교회주의 신학자입니다. 후지사와 타케요시를 모시다가 이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거든요. 아까 선우학원 박사처럼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이 시민 공개 강좌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때 회관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리를 한 게 각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교회 공문이에요. YMCA 이사장 이름으로. 그래서 한 주 날을 받아가지고 YMCA 해관 건립을 위해서 헌금을 한번 해줘라. 그래서 이사들이 여러 명이니까 각 교회에 그걸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래가 이제 돈을 모아요. 그 아이디어를 김영호 부이사장이 냅니다. 그래서 봉투를 만들었어요. 노란색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 밖에다가 YMCA 건립을 위한 헌금 이래가지고 그날 한 주 헌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전달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회관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 조그마한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하나 얻습니다. 남성동 90번지에 조그마한 사무실만. 그리고 사무실 이게 어디입니까?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이 사무실 개관하는 사무실인데, 예,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가 행사를 크게 하고 전화도 하나 넣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가 벌어지냐면 싱어롱 노래 부르기 행사를 69년도 5월 달에 이사회가 결의해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는 뭐 이런 행사도 마야고 YMCA가 본격적으로 하고 노엘 합창단도 두 번째 행사를 크게 하고 이처럼 달라진 YMCA 활동은 통계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69년도 1년간 294회 집회에 연인원이 23,000명이나 왔다. 그러니까 6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졌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70년 또 이제 들어서는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예. 이 아까 말했듯이 원조의 의탁안에 의해 완전히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YMCA가 60년 후반부터 전국이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국 대회에서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YMCA가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 정체성을 찾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막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YMCA 연맹에서 사회개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래 그 특별위원회라는 게 직업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신용협정 보내기 하고 농촌에 리어카 보내기 전국 캠페인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실무자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한국 YMCA는 해방 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일치하여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감 앞에 서 있다 할 정도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70년 전후에. 예.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뭐 지금 볼 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이 운동은 이 사회개발 운동은 기독교 사회 참여를 YMCA 운동으로 인식시키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70년대 중반 한국 YMCA가 크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런 전국 연맹 분위기와 함께 마산 YMCA도 활기를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Y도 많이 생기고, 예.
총무도 이제 또 다른 위회원이라고 하는 총무로 바뀌고, 총무 취임식을 가톨릭 문화원 있죠. 거기서 가지고, 이 위회원 씨는 방송인이에요. 예, 말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신공고 교장 선생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70년 3월 1일 날 이 이영세 이사장이 돌아가시자, 예, 후임으로 창신학교 교장이 선임되고, 이때도 이 하이와이를 중심으로 마산화 24주년 기념 아니에요. 예, 기념해서 70년이니까 그죠? 5월에 초대, 우리가 5월달이니까 이런 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큰 행사,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YMCA의 어떤 역동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기를 되찾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이와이 학생들이 나무도 심고, 산악클럽이 사리봉이라고 적어놨던데, 사리봉은 월출산이 있는데 그때 교통편이 저 전라도까지 못 갔을 텐데 혹시 지리산 쓰리봉을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음악회도 하고, 뭐 이제 전국 회의에도 참석하고, 수재민 구제운동 내고, 고등학교 체육대회도 하고, 학위 워캠프도 하고, 구실해수욕장, 지금 두산중공업 일대입니다. 가서 수영대회도 하고, 음악회와 기타 강습회도 열고,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목요일에 사다가 토요일로 시간을 변경해서 싱어롱 행사는 활기차게, 어디서 했느냐면 지금 고려당 양과점 바로 옆에 한성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취임을 했어요. 유명한 Y에서는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서익수 교장이 부이사장 됐습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하신 분인데, 영어와 일어야 뭐 일본 사람이니까 잘하지만 영어를 능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카츄샤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경남대학 전신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해 영어가 능통했다. 아들을 찾았습니다. 제가 저 내수에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들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관 사무실 이런 것도 하고 적극적으로 Y 활동을 했는데, 저는 젊었을 때 본 적이 있는데, YMCA 활동을 한 줄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71년도 행사를 크게 했어요. 창립기념일 때 YMCA 뭐 기념 행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문익환 목사님 동생 문동환 교수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진보적 신학을 가지고. 그런데 그와 함께, 문동환과 함께 그 진보적 신학자로 한국에 들어왔던 정한 교수라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분이 교회와 사회정의, 지금 봐도 제목이 멋지잖아요. 저 제목으로 강연회를 했습니다. YMCA 주체로. 그러니까 YMCA가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싱어롱와이 노래 부르는 거, 이거는 이제 100회 공연을 했는데, 이때 이 전석환 씨가 이 전국적으로 이걸 이끄는 사람인데 이걸 초청돼서 했고, 이 KBS 창원에서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전국 방송을 했습니다. 마산 100주년 싱어롱 이거를.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1년도에 마산교대, 지금 창원대학 정신입니다. 가포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Y가 창립이 돼서 2개 아닙니까? 이제 경남대하고. 그래가 2개지만은 대학연합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유신 헌법이 발효돼 가지고 대학생들이 그냥 활동이 지지부진해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일이 또 있었어요. 총무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이분이 됐는데 별로 뭐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사무실 하나 얻어난 그걸 비워줘야 될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임시로, 요게 지금 고려당입니다. 고려당 옆에 보면은 옛날에는 한성당 근제약방이 여기 밑에 있었는데 이 건물이 있습니다. 모양은 지금 다르지만은 절로 임시로 회관을 옮겼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도, 집이 이제 없으니까 그 당시는 이전이 안 됐던가 봐요. 그리고 이건 남의 집이니까 전화도 막 가졌던 걸 팔고 다시 임시로 좀 있었지만 활동은 여전히 클럽이 많고 잘 했습니다. 회관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장소가 이게 창동 내거리인데, 내거리 바로 옆에 이 자리 5번째 장소입니다. 이때 73년도에 세계화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화의 대회가
이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에서 일어나는데 와이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이 파리 대회 때 파리 기준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YMCA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열띤 논쟁 끝에 이 캄팔라에서 했기 때문에 캄팔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데 이것은 이 파리 기준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캄팔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요약을 하면은 이 각 개개인이 처해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입장에 따라서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 없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자기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강조한 것인데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때 우리는 유신 독재 시절입니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현 내지 결단할 수 있는 각국의 새로운 목적문을 각국 재량으로 결정해서 그걸 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라. 이걸 결정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한국 YMCA 목적문이 탄생합니다. 76년도에.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그 당시 독재가 횡행했던 아시아 및 남미 이런 YMCA가 제안한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종차별, 계적 간의 갈등, 성차별, 종교적 문제,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위치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자 이렇게 됐고 한국와이가 그걸 적극 수용했습니다. 마침 이제 김치묵 총무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고 이때 금방이 73년 아닙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74년도에 진주 태생인 강문규 총무 이분입니다. 이분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분이 연맹 총무를 하는데 젊을 때 맡았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총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학생부 간사를 했던 분인데 예, 아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취임사를 격동하는 시국 속에서 이게 유신은 법대입니다. 예, YMCA 존재 이유를 찾자. 이랍니다. 이분은 뭐 아주 카리스마 있고 언어에 능통해서 영어, 일어 그리고 제가 국제일을 하는 거 봤는데 막 영어로 토론을 하다가 일본 사람이 많으니까 일본말로 막 나무라고 완전히 좌중을 압도하고 이랬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무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YMCA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러면 이념이 정리돼야 된다. 우리가 뭘 하는 단체인지. 그래가지고 목적과 사업연구위원회를 만들고 한국 YMCA 이념 추구 운동을 이거부터 먼저 하자. 우리가 뭐 할 건지 모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가지고 74년부터 84년까지 10차례 회의를 하는데 저도 한 3차례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목적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뭘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76년도 전국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목적문을 채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이깁니다. 이 앞에 전문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본문입니다. 네. 함께 배우고 훈련해서 역사적 책임 없이를 개발하고 사람과 중에 실을 일하며 민중의 복지. 이때는 민중말을 쓰면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씁니다. 세문화를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를 말합니다. 예,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광선 박사님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계셨다. 예, 이걸 이제 YMCA의 가장 큰 지표로 하는데 그때는 워낙 반공이 철저했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못 넣었습니다. 민족 문제를. 그거는 토론 끝에 끝내 못 넣었어요. 그러면 바로 다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에 통일 문제도 넣어가지고 일부 보완해 놨습니다. 그러나 주 내용은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목적문이 전국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난 뒤에 한국 YMCA의 크고 작은 집회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에 마산에는 74년 서익수 마산여자 교장이 11회 이사장으로 선임되고 부이사장은 소방서장이 선임됐습니다.
우리 서 이사장님은 마산화에서 제일 공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역사회 신망도 높았고 YMCA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분이어서 지역사회 존경을 크게 받았고 무려 10년 동안 이사장을 했습니다. 12대, 14대, 17대. 전에는 2번밖에 못한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 2번밖에 못했습니다. 그 법에 걸려가지고. 예. 전국연맹 이사장도 하셨습니다. 예. 전두환 때 마산에서 국회의원이 전두환 국회의원 공천 주면 가장 인정받을 사람이 누구냐 비밀리에 조사했는데 서익수 이사장이 선정이 됐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았습니다. 대략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경남대 출신이고 창신고 나왔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운영했어요. 무료 고등국민학교를. 예, 고등학교 때부터 설립해서 무려 7개 내지 8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수업하고 오후부터 이 학교가 강의하고 저 학교가 강의하고 요 상남동 해운동 일대에서 했습니다. 학교 못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 Y가 재정 문제가 어려웠을 때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셨고, 예.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자면 서익수 이사장은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변화에 적극 부응했던 그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때 이제 회관을 정식으로 말이 납니다. 집회장이 있는 회관. 지금 이거는 우리 로드뷰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 건물 지금 현재 있습니다. 마산Y가 최초로 마련한 자체 회관입니다. 저는 이 건물이 있을 때 YMCA 회원이 됐습니다. 이게 74년이거든요. 저는 75년도에 회원이 됐거든요. 이거 오픈할 때 엄청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게 의시장이에요. 지금은 뒷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옛날에는 굉장히 좀 번화했던 곳입니다. 새 기운으로 일어서고 저 싱어롱은 69년도 5월달에 시작했는데 74년까지 무려 245회나 74년 말까지 이런 행사도 하고 전화도 하나 우리가 직접 전화 가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2국의 0936 전화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2국의 0936 전화를 참 많이 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관 이전할 때 구가 바뀌면 바뀌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4835가 이 번호입니다. 예. 이때 정기총회를 할 때 우리가 회관을 짓자, 연맹의 가맹을 추진하자, 회원 모집을 하자, 많이 하자. 이 세 개가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회관 건립 추진은 우리가 이 회관에 오면서 건립을 한 거고 사실상 양덕동 회관에 있을 때 우리가 건립한 거나 같습니다.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수십 년 뒤에 이루어졌고 가맹 추진은 78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 후에 이루어졌고 회원 모집 역점은 76년도부터 회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지금은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때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7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업에. 그럼 이게 이루어졌느냐? 76년도 총회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예산이 175만 4천 원인데 결산이 163만 8천 원이니까 93% 달성했죠. 이사회비는 40만 4천 원인데 5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초과 달성했으니까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계획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전히 또 하이와이에서는 음악, 차이코프스키 서곡을 비롯해 클래식 음악 듣는 이런 모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75년도에요. 이건 참 내 이야기라서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라 이 서익수 이사장이 저하고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보고 6월 달쯤인데 8월 달에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 교육을 좀 받아봐라 그래요. YMCA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데 그분이 워낙 제가 따르는 어른이고 장로님이고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뭐 배울 게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명한 운동권 배출 교육기관입니다. 예, 저기 중간 집단 교육인데 중간 집단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중간 집단이란
사회적 자유와 정의를 실천할 개혁적 세력의 중간 활동가를 뜻합니다. YMCA 총무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 출신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교육받으러 가니까 한명숙 국무총리가 여기 간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화여대 졸업해가지고. 한완상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YM 23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이 참가자들이 YMCA, YWCA 총무들이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마산에 돌아가서 YMCA 청년 조직을 해야 되겠구나. 조직되지 않는 시민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규합해가지고 청년 클럽을 만든, 이게 마산와의 최초의 청년 클럽입니다. 원클럽이라고 75년도 10월 4일 저녁 7시에 아까 말한 그 회관에 창립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조직된 최초의 이념지향 청년 조직입니다. 그전에는 등산을 가자, 노래를 하자 이런 거거든. 모여서 우리는 이념적으로 통일을 하고 사회를 개혁하자. 이런 것은 최초의, 이 창립 총회할 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죠? 그리고는 요 창립한 다음 달 마산에 전문 YMCA 간사가 한 명 옵니다. 도상기 선생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구미분이신데 한국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총무가 왔는데 아코디언을 아주 잘 켰습니다. 캠프 가서 밤에 술 한잔 먹고 딱 모닥불 피워놓고 이분이 아코디언을 쫙 켜면은 여자 회원들이 다 울고 그랬습니다. 너무 낭만적이고 입장도 뚜렷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구미 이사장도 하는데 보십시오. 74년에 최초의 자체 회관과 적극적인 이사장이 들었었죠. 75년에 최초의 전문 운동가인 총무가 들어서고 최초의 청년 클럽,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클럽 조직이 생긴 거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Y가 새로운 국면이 75년도에 열립니다. 이때부터 질적으로 Y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까지를 초창기로 자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려움 이런 것보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75년까지 대략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2시간쯤 됐냐? 참 미안합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